자, 한번 제가 일단 이 두 알의 차이를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 주머니에 사실 요즘은 여러분들 동전 없잖아요. 50원이 예를 들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자, 100원짜리가 주머니에 한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일단 뭐를 말할까? 가은아. 방법의 수가 뭘까요? 자, 말 그대로 방법이야. 그러니까 금액은 관심이 없고요. 말 그대로 방법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자, 몇 개 없으니까 한번 제가 쭉 나열해 볼까요? 자, 내가 시외 갔어요. 이제 금액은 몰라. 그냥 너네 주머니에 돈을 한번 꺼내보라는 거야. 사실 방법이라는 거는 돈을 모르게 꺼내는 어떤 그냥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위에처럼 이거 문제도 보시면 봐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지. 그 말은 뭐야? 안 내길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보정을 해줘야 돼. 빼기 1로. 안 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자, 한번 내보자면 뭐 첫 번째 경우 50원 한 개를 했을 경우들 50원 하나. 그렇지. 두 번째 경우 50원 두 개도 가능하죠. 세 번째 경우 100원짜리 혼자 한 개 낼 수 있죠. 네 번째 경우 50원 한 개에 100원 한 개 낼 수 있지. 다섯 번째 경우 50원 두 개에 100원 한 개 있는 거 맞나요? 혹시 더 있나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액은 관심 없고요. 내가 낼 수 있는 가짓수가 있잖아. 그거야. 근데 자, 우리 오늘 숙제 맨 뒷문제가 이제 요 똑같은 문제가 이걸로 바뀌거든요. 자, 지금 방법이 5가지 있잖아. 준영아. 그럼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자, 그럼 금액은요, 말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다시 방법은요, 요 돈은 관심이 없어. 얼마인지. 정말 낼 수 있는 방법만 뭔가 지금. 지금 계산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금액은요, 계산을 해봐야 돼. 자, 해볼까요? 자, 50원 한 개면 50원이죠. 50원 두 개면 100원이죠. 100원 한 개면 100원이죠. 50원 한 개에 100원 한 개면 150원이죠. 50원 두 개에 100원 한 개면 200원 맞아요? 자, 준영아. 낼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잖아. 차이점부터 이해하세요. 자, 이 말입니다. 다시 방법과 금액의 일단 말을 뜻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방법은요, 말 그대로 왼쪽처럼 금액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뭐만 이제 어떤 정말 가짓수야.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도 어쩌면 방법에서는 다르게 셀 수 있겠죠. 방법만 보자면 다른 방법이잖아. 이해돼? 근데 금액 문제는요,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같지 않은 이유를 아세요? 왜 안 같은지. 그 이유를 좀 이해하며 이거 두 개를 같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쓸 수 있어요. 저희는 방법 쓰는 걸 연습할 거거든요. 같게 만드는 전략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혹시 보세요. 왜 이거 두 개가 이번 문제는 다를까? 원인이 있을까 혹시? 혹시 동호가 이번 문제는 왜 두 개가 다를까요?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바꾸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번 문제는 자,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리고 자, 일단 이게 다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사실 방금 위의 문제에서 살짝 언급을 하고 왔어요. 위의 문제는 왜 방법을 그냥 썼냐면 다 소수였거든요. 그럼 사실 겹치는 게 없어요. 합성수가 끼면 제일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 느낌처럼 이번 문제는요, 50원 두 개면 얘를 만들 수 있지. 거기서 금액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위 금액으로 위에 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다르게 생겼지만 금액은 같은 금액이잖아. 100원 한 개랑 50원 두 개는 같은 금액이란 말이야. 거기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같은 금액이니까 사실상 하나만 세야 돼. 이해돼?
자,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책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번 페이지는 방법 문제니까, 그럼 이 방법을 제가 지금은 노가다 했잖아요. 자, 얘는 지울게요. 자, 얘랑 먼저 비교를 해야 돼. 요 관련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얘를 어떻게 세요? 이제 위에 처음 됩니다. 사실은요. 방금 바로 위에 문제가 이런 느낌을 연습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방법을 이렇게 노가다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50원이 두 개 있잖아. 자, 나오나?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50원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지 아세요? 얘만 보자면 몇 가지? 세 가지 있다는 거야. 뭐? 안 낼 수 있죠. 안 낼 수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거지. 혹은 한 개만 내는 거야. 혹은 두 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방금 위에 푼 그런 느낌을 안 하는 거예요. 즉 50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밑에 100원은 한 개가 있잖아. 동우가 얘를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뭐랑 뭐? 안 내거나 방법만 보자면 하나만 내거나 두 가지겠죠. 그런 여러분들 정답은 5개였지. 뭐를 빼줘야 돼요? 둘 다 안 내면 안 돼요. 그게 문제의 단입니다. 영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저 문제가 영원히 안 돼가 빠지면 6가지겠죠. 근데 보통 제 경험상은 보통은 이제 저런 표현 붙습니다. 빵원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안 내면 빼줘야 돼. 그래서 5개가 나와요. 요게 이제 방법을 세는 방법입니다. 정해보세요.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아주 유명한 동전을 지불하는 방법 문제. 그래서 저처럼 전략을 세우면 돼. 각각의 동전을 지불해봐. 너 몇 가지 방법이 있니? 그리고 주의할 점은 동전이 3개라고 3가지가 아니야. 안 내는 것도 꼭 뽑아줘야 돼. 4가지라고. 그리고 뭔가 느낌 안 하세요? 사실 지난번에 소수, 약수의 개수 설명을 제가 음한 적이 있어요. 원래 약수 쪽도 안 낼 수가 있어요. 안 낸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해를 하시면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더하기 1 있잖아. 여기다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더하기 1이 꼭 필요합니다. 안 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꼭 잘 봐. 이런 표현 수학은 절대 그냥 안 나와요. 단수로면 뭔가 제가 핵심이야. 영어는 빼야 됩니다. 즉 전부 다 안 내면 빼줘야 돼. 알겠지? 자, 한번 풀어보셨으면 우주야 정답 몇 개 나와요? 그쵸? 500원이 2개 있으면 방법만 치면 일단 체크할 거는 마지막이 방법의 수인지 금액의 수인지야. 금액이면 또 아까 같은 일이 발생되니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지? 자, 3가지입니다. 그리고 100원은요 3개 있으니까 안 내는 거 포함 4가지입니다. 10원은요 5개 있는데 안 내는 거 포함 6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밑에다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뒤에 가서 뒤로 갈까요? 자, 뒤로 가보세요. 뒤에 쭉 넘어가서 이번 숙제 범위에 728번이지. 이 문제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마지막에 묻는 게 준영아 뭘 묻고 있어요? 마지막에? 금액의 수. 이러면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금액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일단 앞장에서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걸 배우고 왔잖아. 얘가 기본 베이스야. 방법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구하면 돼. 근데 이제 금액을 물어볼 때는 주의할 게 뭐다?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다? 자, 물어볼까? 가은아, 이번 문제는 과연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500원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얘가 뭐를 만들어? 1000원을 만들 수 있으면 금액이 달라져. 저런 어떤 원인이 항상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 그럼 자, 여러분들 이제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하위 동전?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단위의 동전이 좀 많아가지고 그 위에 동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금액이 달라져.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데 예를 들어 500원 2개 내는 거랑 1000원 1개는 방법은 다르잖아. 금액이 똑같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하위 동전이 뭐를 만들 때 상위 동전을 만들 때가 있어요. 많아가지고. 자,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지금부터 전략을 암기하세요. 지금 전략입니다. 뭐 어떻게 세우죠? 전략은요. 자,
그거를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C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이모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요 지금 얘가 문제인 거지. 원인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이모님한테 이거를 거슬러 달라고 하세요. 뭘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보통 이거를요. 하위 동전으로 거슬러 옵니다. 이해돼? 이거를 좀 이제 해결해 버리자는 거예요. 다시 이모님한테 가서 얘가 좀 원인이잖아. 이모님 저 500원 3개 줄 테니까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꿔오시면요. 자, 여기 쓸게요. 자, 바꿔오시면 준영아 100원짜리 몇 개 돼요? 자, 여러분들 100원짜리가 그치. 자, 500원 3개면 1,500원이잖아. 15개를 줄 거란 말이야. 받아보세요. 근데 원래 3개가 있으니까 100원이 18개가 되겠죠. 다시 그리고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여전히 1개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맞나요? 자, 이렇게 먼저 바꿔오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쓸 건데, 잠깐만요. 이건 다른데? 추가로 쓸 건데, 상위 동사 하위로 바꾼다. 총 18개. 잠깐만요. 100원이 3개, 500원 3개, 1,000원 1개.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금액의 수를 구해라. 잠시만요. 정답이 다른 것 같은데. 정답이 좀 이게 이상한데? 자, sorry. 이어서 할게요. 자, 바꿔왔잖아요. 바꿔왔는데 이어서 자, 그런 문제가 또 생겨 안 생겨? 한 번 더 생길 수 있잖아. 자, 바꿔왔더니 이번에 누가? 얘가 얘를 만들잖아. 자, 이럴 때는 한 번 더 거스릅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이모님한테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전략을 기억해야 돼요. 보통 금액의 수는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단순하게 방법을 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차이가 발생돼요. 즉, 이렇게 바꿔오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최종적으로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28개가 생기겠죠. 이제는 문제가 없잖아. 이거의 방법의 수가 곧 금액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면 방법과 금액이 똑같아져요. 자, 얘를 세시면 되겠죠. 자, 얘 몇 가지다? 정답은 28가지입니다. 쌤 아까는 1 더하라면서요. 요거 빼야 되니까 안 낼 수는 없어요. 이거를 1개, 2개, 3개, 4개, 28개 내면 그만큼의 돈이 생깁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여기 파트의 내용이에요. 이건 중요해요. 사실 아까 그 위에 있던 것들을 별로 관심 없고 이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의 수에 먼저 이해부터 하시고요. 방법을 먼저 셀 거야. 방법은 단순하게 0을 포함해서 안 내는 거 포함해서 세면 돼요. 마지막에 빼기 1, 요 말에서 빼기 1 빼먹지 마시고. 근데 금액은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아. 보통 그 원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밑에 동전이 위에를 만들 수 있을 때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방법은 다른데 금액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CU 가셔가지고 바꿔옵니다. 보통은 상위 동전을 하위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오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한 번에 안 끝나면 또 바꿔옵니다. 계속 바꿔오셔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때까지 바꾼 다음에 그때는 방법과 금액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고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면 이거는 다음번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 하시고 저희 날선 이용 들어갈게요. 날선 이용 들어가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이 이제 그 다음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오늘부터 어쩌면 중학생과 여러분의 차이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중학생으로 어쩌면 이런 비슷한 걸 해요. 특별히 달라진 거 없잖아. 그때도 이렇게 용어들을 배우고 똑같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세웁니다. 제가 바로 앞타임에 그걸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뭘 배운다? 지난 시간에 필기를 보시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도구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뭔가 셀 건데 그동안에 약간 원신이었다며 이제는 도구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명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시면 동구가 뭐부터 하세요? 뭐부터 하세요? 집에서 새로운 거 샀어. 뭐 하세요? 먼저? 예를 들어 새로운 폰이야. 좀 가지고 놀아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페이지 자 위에 제목이 써있죠? 자, 오늘 배울 도구의 이름은 순열. 다음 시간에 조합이란 걸 두 가지 도구를 지참을 하시며 특정 상황에서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제발 못하는데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대신에 어떤 상황이 맞으면 이걸 쓸 겁니다. 순열이라는 도구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 자 밑에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기호가 나와 있잖아. 밑에 써있지만 위에다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한번 필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순열을 배울 거고 이미 제가 알기로 어떤 친구는 다 배웠대요. 학교에서 이미 끝났대. 얼마나 빠른 거야. 저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양이 적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계획을 오늘 순열 금요일 조합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우겠다? 어쩌면 어떤 잘 세기 위한 도구를 좀 배울게요. 그리고 그 도구로 어쩌면 다음 시간 내용인데 그냥 필기를 같이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얘네들도 아예 별개도 아니야. 거의 똑같다가 마지막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위에 걸 쓰기도 하고 밑에 걸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순열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기호가 다릅니다. 기호를 보시면 위에는 N, P, R. 여기 N과 R은 숫자가 들어가고요. P는 P입니다. 뭐 저런 기호예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거는 N, C, R. 그리고 느낌 오세요. 사실 이 N은요, 둘 다 공통입니다. 여기 N, R은요, 순열이든 조합이든 같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처음 나온 기호고 그냥 사실 외워야 돼. 이제 그럼 이 N과 R 그리고 언제 P를 쓰고 언제 C를 쓰냐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첫 번째 N은요, 자, 공통이니까 그 가운데 쓸까요? 자, 이 N은요, 둘 다 뭐냐면 어떤 전체를 말해요. 솔직히 고1 때까지는 그냥 전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특별히 다른 전체가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이 전체도 원래 종류가 있어. 근데 자, N은요, 이렇게 쓸게요. N은 전체인데 보통 서로 달라야 돼. 어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걸로 뭐 전체가 몇 개 있는데 이미 여러분 숙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수를 만드는데 1, 2, 3, 4, 5야. 서로 다섯 개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전체가 있는데 이거 피하지 마. 전체가 있는데 1, 1, 2, 3이면 동호가 요 N이랑 얘랑 맞을 거 아닐까. 여기는 달라요. 서로 안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는 원래 다른 거 전체를 말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뒤에 있는 R축은요, 필기하자면 요 가운데를 공통이라 같이 쓸게요, 그냥. 그래서 순열이든 조합이든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 약간 마지막이 달라져. 자, 이 R은 이제 여기는 뭔가를 뽑아요, 자꾸. 막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3개를 뽑아가지고 뽑을 건데 얘도 이제 여러분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보시면 서로 다르냐, 같냐, 그게 또 좀 달라. 그거에 따라 또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순열, 무슨 조합 이름이 바뀝니다. 자, 어쨌든 서로 다른 R개를 뽑을 겁니다. 얘는 서로 다른 어떤 N개의 전체가 있는 거고 이 R 쪽을 이제 뭔가 뽑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사용할 도구를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만 쓰는 거야. 그 지난번처럼 색칠하기 이런 거 못 쓴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특별한 상황일 때는 이제 이 도구를 딱 접목해서 바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둘 다 공통입니다. 둘 다 공통이고 이제 그 마지막을 P로 끝날 때가 있고 마지막을 C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 P일 때는 즉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은 또 문제로 봐야 돼.
필기부터 할게요. 순서가 중요할 때 어떤 문제가 사실 크게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요 모든 문제는 크게 어떤 둘 중 하나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상황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달라. 혹은 밑에 C 조합은요 순서가 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자, 뒤에다가 간단한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예시 한번 써드릴까요? 순서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시행이죠. 일렬로 세우기 문제. 자, 여러분들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일렬로 세워야 돼. 그럼 갑이나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여러분 일렬로 세우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맨 앞에 준영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건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험 때는 모르잖아 뭐 쓰는지. 이제 그 문제 물어봐야 돼. 너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어떤 시행들은 전부 다 보시면 뭐 자연수 만들기, 일렬로 다 순서가 중요한 애들이야. 근데 이제 안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가장 클래식한 예시가 어떤 뽑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하면 사실은 순열 문제입니다. 배열을 하는 순간 순서가 중요해져요. 근데 만약에 뽑기로만 끝나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얘는 안 중요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예를 들어볼까? 자, 제가 여기 지금 7명 있잖아. 2명을 뽑을 건데 예를 들어 우주랑 나원이 뽑는 거랑 나원이랑 우주 뽑는 거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사실 같은 말이야. 순서가 안 중요한 말이거든. 근데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하면 순서가 중요하지 갑자기. 그래서 그 차이점에 의해서 어쩌면 이제 마지막에 P로 끝낼 때는 순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들, 오늘 숙제를 다 보시면 공통점이 이겁니다. 뭔가 다 순서가 중요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합은요 순서가 안 중요할 때 뭔가 뽑는 걸로 끝나고 혹은 또 몇 가지 유명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아 조합을 쓰는구나 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어서 이제 밑에 보시면 문제 보여? 이제 107쪽은 어쩌면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계산 연습을.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도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는 뭐 해봐야 돼?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숫자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뭔가 정답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도구의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책에 보시면 사실 책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까? 이게 무슨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실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번 페이지는 연습부터 하시고 다음 장부터는 특정 상황에서 이 순열을 써먹어보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세 문제는 방금 배운 기호를 한번 써보실래요? 자, 다시 위에 보시면 n이 뭐다? 뭔가 문제의 전체가 나올 겁니다. 그걸 n 자리에 작게 써. p가 제일 커야 돼.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죠? 작게 써야 돼. 자, 전체를 보고 n. 그리고 뭔가 뽑을 거야. 이게 뭔가 혹은 뽑기란 말이 없어.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r. 아, 오른쪽은 뽑는 쪽이구나. 그리고 이번 세 문제를 쪼르게 보시면 다 일렬로 배열. 아, 순서가 중요하구나. 순서가 중요할 때는 P로 끝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그럼 갑이나 얘를 정답 뭘까요? 자, 그럼 4P2 맞나요? 자, 처음이니까 한번 해석부터 해볼까? 자, 전체가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체 맞아요. 4명의 학생 중에서 4명. 그리고 자, 선생님 서로 달라 그러는데요. 준영아 다를까 안 다를까? 여러분 4명이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는 상식선에서 그럼 다르겠죠. 다른 4명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다? n자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거 보시면 뭐가 나온다? 뽑아. 아, 뽑는구나. 근데 당연히 2명 뽑으면 서로 다를 겁니다. 이 2명은. 그래서 여기에 뭐다 어쩌면 R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이 뭐야? P로 끝낼까? C로 끝낼까? 그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가 순서가 중요한 것 같다. P로 끝내세요. 근데 뭔가 순서가 안 중요해. 그러면 C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뒤에 보시면 일렬로 세우는 순서가 중요하구나. 고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지난 시간처럼 풀 수 있긴 해요. 그냥 4곱하기 3 돼. 근데 이제 이런 도구를 쓸 만한 상황이 여러 상황이 따르는 거예요. 특히 일렬로 세우는 문제는 아주 유명한 수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했다면 밑에 있는 38번은 나오나 정답 뭘까요? 조비상 이렇게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보통 이 일렬로라는 키워드가 순서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은아 39번은 뭘까요? 4P4. 오, 자, 여러분들 얘는요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좀 알아요. 이제 다음 장에 저희가 이걸 그냥 거의 외울 거야. 앞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4개를 일렬로 배우려 보래요. 아주 많이 쓸 상황이야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얘는 거의 외워도 좋은데, 자, 여러분 얘는요 자, 전체는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4개 중에서 자, 뽑기란 말이 없지만, 자, 국어 문제입니다. 암묵적으로 준영아 몇 개 뽑았을까요? 4개를 뽑았을 거는 같아요? 약간 국어 문제야. 그런 말이 없지만 암묵적으로 요 4권을 배열하겠다고 하잖아. 그 말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굳이 이해하자면 4개를 뽑아서, 4개 중에 4개를 다 뽑아서 배열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앞뒤가 똑같은 4P4가 되고, 자, 되게 특별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기호 하나를 추가로 만듭니다. 순열 쪽에는 기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혹시 이렇게 느낌표 하나 보여? 자,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 팩토리얼, 영어로 쓰면 팩토리얼 이라고 읽고요. 자, 앞으로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읽으실 때 뭐 4팩토리얼, 보통 짧게 줄여 4팩이라고 하는데, 얘는 앞으로 어쩌면 몇 번 하실까요? 많이 쓸 기호 중 하나야. 특히 이 팩토리얼은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배열할 때는 그냥 팩을 붙이면 그냥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계산은 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 기호까지만. 특별히 앞뒤가 똑같을 때는 팩토리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막간의 질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기호를 배웠잖아. 이해했다면 R이 여러분들 N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전체가 4개인데.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런 조건도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sorry.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N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대신에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을 때는 기호를 만듭니다. 이렇게 4팩토리얼. 즉 얘를 보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어쩌면 이해했다면 아시겠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그럼 얘네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한번 저 위에 있는 걸 억지로 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문제를 뭐 풀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고 가야 다음 장 문제 풀 때 요 기호 이용해서 이제 풀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6P는요 이렇게 외우세요. 사용법입니다. 자, 맨 앞에다가 여기 6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를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약간 이렇게 해석해봐. 6에서부터 어쩌면 2개까지만 내려갈 겁니다. 즉 6에서 출발해서 내려갈 거야. 한 개씩 뭐 6, 5, 4, 4 내려갈 건데 딱 2개 있을 때까지만. 그럼 언제까지? 요때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6부터 총 2개 될 때까지. 이해돼? 요게 어쩌면 저 기호의 사용법입니다. 다시 6부터 2개 될 때까지만 내려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게 위에처럼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4P3, 3P3. 자, 이게 이제 단순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기호의 사용법부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한번 넘겨보시면 알 거예요. 딱 한 장 반이야. 순열이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페이지가 적은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이런 순열과 조합 쪽일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나온 시행들, 뭐 색칠하기라든가 길찾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이런 순열 조합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물어볼까? 그러면 예나야 41번 있잖아. 처음이니까 한번 얘를 풀어서 볼래? 얘를 계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시작해서 4부터 시작해서 딱 3칸만 내려가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4에서 출발해서 3개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몇 번 해보시면 어려운 법이 아니야.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24가 되겠죠. 자, 우주야. 밑에 한번 도와줄래? 이건 뭘까, 우주야? 뭐라고 쓰면 돼요? 3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 3, 2, 1 이렇게 지 그리고 자, 우리가 방금 위에서 이거 기호 하나 줬잖아. 가빈아 기호가 뭐라고요? 3에다가 느낌표를 읽으면 안 돼. 3팩토리얼입니다. 느낌표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팩토리얼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팩토리얼은요. 3부터 1까지 쭉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10팩이면 10부터 1까지 갈 겁니다. 뭔가 그런 식의 쓰임새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지할 거 없어요. 얘를 그냥 이런 거야.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43번, 414번 팩토리얼 관련 문제인데요. 자, 한번 해볼 건데, 자, 43번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얘는요, 필기할까요? 어떤 이제 수학에서는 가끔 사실 말이 안 돼요. 원래 영팩은 말이 될까 안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기억나세요? 중1 때 거듭 제곱 배우잖아. 자, 가은아, 이거 원래 뜻이 뭐예요? 2를 제곱곱해라고 말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 뭘 배우냐면, 자, 그걸 이해했다면 이거 말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외웠잖아요. 약속처럼. 이거 중요한 거 얼마지? 얼마예요? 돈이 얼마예요? 자, 1인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거 1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원래는 말로 하면 2를 0번 곱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고 외웁니다. 자, 요렇게. 자, 어쨌든 이 예시를 왜 들었냐면 사실 원래 0팩도 말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자,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운 한번 기호로 가볼까요? 기호로 바꾸면 이거 맞아? 그럼 이게 말이 되세요? 0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인데 뭔가 느낌은 보통 뭐 수학에서는 할 거 없으면 1로 합니다. 자, 2의 0제곱 0 아니야. 1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약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두 개를 풀어보세요. 자, 바로 위에서 제가 팩토리얼도 한번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또 팩토리얼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특히 뭔가 배열할 때는 그냥 팩을 붙이면 됩니다. 4명을 배열해라. 그럼 4팩인 거야. 그래서 요건 많이 쓸 내용 중 하나니까 이해를 따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호가 1팩은 뭘까요? 계산하면 뭘까? 자, 여러분들 원래 팩토리얼은 뭐라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1까지 가야 되는 거지. 1팩을 애초에 지가 1이잖아. 1입니다. 하나밖에 없겠죠. 1. 그리고 우주야, 4팩을 한번 너가 해석해 볼래? 원래 이게 뭐예요? 원래 이거는 4피사가 맞고 얘는 계산 어떻게 해요? 4부터 1까지. 그래서 앞으로 팩이 붙으면 이렇게 바로 갈 겁니다.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꼭 먼저 이해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 제가 방금 약속이라 했던 게 필기가 나와 있거든. 근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으니까 그 약속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2번 라인이 요게 공식이야. 저희가 방금 했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시면 어려워 보이는데 방금 문제를 통해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자, 요 1번은 여러분들 요거는 좀 체크 하나 해보세요. 체크하시고 요거는 이제 좀 사실 이제 결국 계산해 보시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게요. 가끔 어려운 뭔가 계산 문제를 풀 때 사용합니다. 따로 증명을 안 할게요. 근데 사실 잘 안 써. 잘 안 쓰는데 저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말이야. 일단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공식을 좀 한번 보자면 일단 공식 같은 건 같은 말인데 자, 분자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n을 가지고 n팩 올렸죠.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 앞에 있는 n에서 뒤에 있는 r을 뺀 거에 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면 뒤에 예시 한번 가보실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5p이며 분자에는 5팩을 올리시면 되고 분모에는 5 빼기 2, 즉 3팩이라는 거야. 그리고 한번 얘를 계산해 보시면요. 사실은 당연히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5팩을 방금 5부터 1까지 곱한다라고 배웠잖아. 다시 3팩을 여러분들이 3부터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약분이 되면서 뭐만 남아? 요것만 남죠. 얘가 얘였잖아요. 계산도. 사실 같은 말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는 요걸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만나게 된다면 요 공식도 한번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2번이 아까 제가 말한 그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물론 얘는 기호 하나 설명하는 거고, 팩토리얼. 뒤에 있는 요 두 개가 약속인 거야. 자, 왼쪽에 0팩은요, 앞으로 1입니다. 원래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외울게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나와서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 NP0. 이것도 원래는 말이 안 돼요. 전체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야 돼요. 뭔 소리야,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없다. 한 개를 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약속으로 외우시면 되고, 얘는 어떤 기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46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결과값을 주고 n값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n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배운 대로 하세요. n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만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또 여기가 굳이 필기하자면 이제 소위 방정식 혹은 부등식 쪽과 많이 연결이 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 왼쪽에 어떤 n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옵니다. 자, 한번 시범 보시겠습니다. 자, NP는 해석하면 뭐다? n에서 출발해서 2개까지 n 빼기 1이겠죠. 2개까지만 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다? 30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수도 있죠. 그렇죠. 2차 공식이니까.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이런 것도 많이 쓰여. 혹시 여러분 언뜻 보면요 그런 거 안 보이세요? 얘나요? 혹시 n이 뭐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려면? 준영 얼마? 혹시 바로 보여? 그치, 여러분 봐봐. 얘랑 얘는 딱 한 개 차이잖아. 그럼 뭐랑 뭐를 곱했을 때 30 되는 것 중에 한 개 차이는 사실은 좀 상상할 만해요. 6 곱하기 5. 이런 게 되면 사실은 좀 빨리 세기도 해. 사실 이것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야. 물론 정 안 되면 전개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정말 안 풀고도 뭔가 추리가 가능해. 왜 이게 딱 한 개 차이거든요. 6 곱하기 5처럼.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n값이 나오는 그런 왔다 갔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49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쉬는 시간 전에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이나 조금 시간 남으면 다음 장에 이제 수녀를 이용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이 도구를 쓸만한 상황을 먼저 익히셔야겠죠. 나오면 바로 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지난번 숙제로 나갔던 자연수 만들기가 나와요. 근데 나오는 이유는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은 자연수 만드는 상황도 전체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3자리를 만들잖아. 그리고 자연수는 순서가 중요해요. 123과 321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순열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말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 순열을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세세요.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구를 배웠다고 해서 항상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쓸만하면 쓸 건데 안 쓰면 안 쓸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40분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들어. 자, 한번 계산해보자. 8 곱하기 준영아, 요거 한번 해석해볼래? 저거 어떻게 쓰면 돼요? n에서 출발해서 2개까지. 요거 맞아? 는, 자, 우주야, 요거 한번 풀어서 볼래?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한번 풀어서 볼래, 식으로. 자, n에서 출발해서 1개, 2개. 여기가 총 3개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3을요. 여기 나와야 되는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내려갈 건데 3개까지만. 다시 얘는 2개까지만. 얘는 3개까지만. 그러니까 왼쪽을 어쩌면 출발하는 어떤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3을 이제 가야 되는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 문제 굳이 정리할 필요 있게 없게. 그렇죠. 약분합니다. 약분해서 얘를 이항하시면 정답은 11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방정식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느낌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뭔가 방정식을 물론 풀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푼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최대한 간단히 해서 뭔가 위에처럼 좀 추리를 보통 많이 해요. 이걸 안 풀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뭐 50 뭐 해볼까? 2번 해볼까?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 풀 때가 제가 아까 위에서 필기하는 거 있잖아. 어떤 시간 하나 배웠는데 그 시계를 알면 좋을 때가 있다. 라는 게 어쩌면 52번 같은 거 아닐까요? 혹은 그걸 외우기 싫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뭔가 좀 정말 추리를 좀 해야 돼. 뭔가 n과 r에 뭔가를 좀 이렇게 넣어 보셔가지고 똑같게 되는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추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간공에서 바로 갈게요. 자, 위에 있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제가 가끔 어려운 문제는 얘를 쓰면 좋다라고 했잖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랑 같은 말이 뭐였다? 분자에는 n팩을 쓸 거고요. 자, 분모에는 n 빼기 5를 쓸 겁니다. 이거지. 자,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n 값이 얼마다? 7이겠네요. 자, n 값이 7이 나오면 이 자리가 2가 되거든요. r 값이 2구나. 이번 문제는 이 공식을 좀 이용하시면 이제 n과 r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뜻. 제가 다음 시간 내용들 같이 묶어냈어요. 사실은 뭐 조합도 하시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 n과 r은 안 바뀌어요. 단지 이제 순서가 중요한 안 중요한 그 차이점일 뿐이야. 아시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전에 어쩌면 맛배기로 좀 연습해 볼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인데 앞장까지는 그냥 연습이야. 물론 앞장 같은 걸로 아까처럼 방정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근데 아마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알겠죠? 자, 위에 있는 문제 풀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특정 키워드 이런 게 나오면 뭔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할 겁니다. 자, 54번 풀어보실까요? 자, 오늘 이제 필기한 요 순열이란 도구는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고 뭔가를 뽑아. 근데 이제 뽑은 다음에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렬로 세우면 이럴 때는 P를 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뭔가 뽑았는데 없기로 끝나거나 혹은 뽑은 다음에 순서가 안 중요한 거래. 이게 막. 그러면 이제 C를 씁니다. 조합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중학생이랑 차이점이야. 자, 이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 나오나 혹시 정답 일단 뭘 것 같아요? 기호로 말하자면. 그쵸. 한 번 더 해볼까? 5명 중에서 전체가 나와 있잖아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이제 P를 쓸까 C를 쓸까 고민인데 뒤에 가보시면 일렬로 세우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세우는 거니까 P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배웠잖아. 계산도 이제 이거 풀면서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알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 얘나요? 요거 계산 어떻게 해요? 그쵸? 이런 어렵지 않아 하다 보면요. 그냥 이것부터 출발해서 딱 3개만 나와야 돼. 여기. 점점 내려갈 건데 딱 3개까지만. 총 3개까지 내려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몇 가지다? 60가지구나.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면. 근데 이제부터는 노가다가 힘들다고요. 이걸 언제 세고 있냐? 60가지 때. 그렇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5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한 가지 권장사항은 선생님 이번 숙제는 당연히 P겠죠. 그거 말고 제가 했던 말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순서가 정말 중요한지. 이번 페이지는 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55번도 동우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자, 여러분들 회장 한 명, 총무 한 명은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안 중요하다고 말한 친구는 뒤에서 나올 조합 문제, 즉 안 중요한 문제를 못 봐서 그래요. 자, 여러분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이 똑같은 문제가 조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중2 문제예요. 근데 중2 때랑 차이점은 중2 때는 이거 풀 때 이 도구를 안 배워서 그냥 잘 쓰는데 이제는 도구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회장 한 명과 종무 한 명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해요. 왜? 예를 들어 이게 회장이 A, 총무가 B인 거랑 회장이 B, 총무가 A가 아예 다른 겁니다. 이유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같은 거. 그런데 다음 시간 내용 대표 2명은 우주야 순서가 중요할까? 자, 우리 반 대표로 또 예를 들어봐. 우리 반 대표로 동욱이랑 준영인 거야. 우리 반 대표로 준영이랑 동욱은 같은 반입니다. 그거는 약간 느낌 와? 뭔가 좀 애매모호한 말이야. 묶어서 보겠다는 거야. 그럴 때는 순서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이거 풀 때는 6C라고 할 거예요. 다시 이거 풀 때는 6P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 순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는 꼭 약간 나름대로 어떤 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와도 별로 안 떨려요. 일단 둘 중 하나일 거거든. 순서가 중요하거나 안 중요하거나.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번 문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6명 중에서 이제 2명을 뽑을 거 아니야. 순서가 중요한 문제니까 P로 가야 돼. 자, 어떤 책에서 혹은 학교에서는 이 P를 일렬로라고 설명해요. 오히려 일렬로는 P가 아니야. 그거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 중에 딱 하나예요. 이 P를 단순하게 일렬로로 이해하면요. 이건 일렬로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일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할 때라는 거예요. P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56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치고 자, 이렇게 비교하실래요? 제가 앞장에서 이거 사실 말을 미리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어쩌면 가장 많이 볼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제가 이런 말 하거나 이런 상황 만나면요. 문제 바로 쓸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6명의 학생을 사실 아까 본 적 있지? 앞장에서 일렬로 세우겠대요. 자, 이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6명 중에서 뽑는 게 없는데요. 국어 문장 6개 뽑았겠죠. 뭐 그런 말이 없이 암묵적으로 다 뽑았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일렬로 순서가 중요하니까 P로 가야 돼.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기호 중에서 이런 팩토리를 기억나?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 이 문제를 왜 외워친다? 제가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제 전략 때 이런 말 할 거야. 이제 세우면 돼. 그러면 팩을 붙이면 돼요. 보통 뭔가 그냥 세울 때는 그냥 팩토리를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 풀다가 돌려 그러면 그 팩토리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57번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자, 방문하는 일정을 잡는 것도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가은아?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여행 갔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들.